안녕하세요. 2021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담당을 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기수라고 합니다. 우선 공모안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안내서의 목차를 보시면 사업 개요, 사업 지원 내용, 그리고 사업 선정 방안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는 목표,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주요 역할, 그리고 추진 절차가 들어가 있으며 지원 내용에는 지원 내용, 사업 신청 및 접수, 세부 일정 및 절차, 사업 관리, 문의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선정 방안은 평가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기준,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상용 서비스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교육, 공공 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면은 어떤 산업이든 환영을 하고 있으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장 선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관련해서 기술 검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술 검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상용화 단계를 총 6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면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 개발, 시제품 검증, 그리고 시범 사업, 안정화, 상용화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 검증은 시제품 개발 및 시제품 실증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독으로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 공급 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 가점 3점의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기관은 참여가 필수이고요. 이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를 적용을 해서 일정 횟수 총 3회의 과제를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에 대해서 주관으로든 참여로든 총 3회를 지원을 받으셨으면 이 졸업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 다음번부터는 지원을 하실 수 없게 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창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내재화된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국내 중소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된 블록체인 메인넷 관리 운영 미들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블록체인 응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가 없고 타 기업의 블록체인 서비스상에 그 블록체인 응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만을 개발하는 기업은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록체인 그 기술검증 지원 사업의 우선 협상 과제로 선정이 되시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 보유 여부도 확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제안 요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공모 안내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4.3억 원 이내이고 총 1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융합과제 9개, 바스 특화 1개, 바스 활용 1개, 신남방 진출 1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정부 지원금 중에 사업 착수 시에 70%를 먼저 지급을 하고 중간 점검 후에 30%를 지급하는
그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스 특화, 활용 및 신난방 과제가 지원이 미달이 되거나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융합과제 부분에서 추가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건데 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검증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전반적인 비용을 다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모델 기획을 하시거나 시제품 설계 및 구현, 아니면 시범 시스템 기술 구현 가능성, 안정성, 보안성,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검증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방식은 서류 검토, 그리고 서명과 발표 평가를 통해서 지원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면은 어떤 분야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신서비스 모델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더 얹어서 ICT 기술과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 간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국내 바스 서비스 특화 활용, 신난방 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 이런 부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사업에서는 국내 바스 서비스 특화 활용하고 신난방 국가 시장 진출 분야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스 특화 같은 경우는 본사가 국내에 있으면서 현재 이 국내에서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바스 특화 서비스, 이 바스 특화 지원 과제에 지원 자격이 되시고요. 바스 활용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체 노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보유 기술의 80% 이상을 지원 기간 내에 바스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난방 시장 진출 같은 경우는 신난방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상용화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요. 특히 그 신난방 시장 진출 관련해서는 LOI, LOC, MOU 등 같은 증빙 자료도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추진 일정은 사업 공고가 이번 달에 지금 공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선정은 3월에서 4월 중에 되고 협약 체결을 4월에 해서 사업 수행을 4월에서 11월에 하고 결과 평가를 12월에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을 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이 기술검증에 대한 사업을 수행을 하도록 지금 추진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절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2월에 이번 달에 사업 신청 공모가 지금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접수는 이제 3월 2일부터 해서 접수를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선정 평가를 해서 그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후에 심의위원회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그 예산과 사업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을 하고 그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과제 수행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진도 점검이나 중간 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이나 8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결과 보고 및 사업 정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12월 달에 이제 결과 평가를 하고 여기에서 우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우리 12월 달에 진행 예정인 성과 공유회에 또 이렇게 또 그 우수 과제를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개요를 다시 한번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방법은 자유 공모고요.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대상입니다. 뭐 단독으로 지원을 하셔도 되고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뭐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3점의 가점이 있고 컨소시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기관 참여가 필수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당 4.3억 원 이내이고 1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전반적인 기술 검증 비용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세부 내용의 지원 대상은 앞단에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지원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려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에서도 이 수요기관이 필수로 들어가야만 우리 이 지원 사업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관기관이 공급기관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참여기관 중에 공급기관만 오신다. 그러면 이거는 컨소시엄으로서의 컨소시엄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주관기관과 그냥 공급기관만 오신다 하더라도 공급기관 하나만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기관인 공급기관만 이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컨소시엄에서 참여기관인 수요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이 이제 수요기관으로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이 수요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으로서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컨소시엄에서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은 주관기관에게는 우리 그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공급기관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요기관에게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요기관은 중견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뭐 아니면 기타 비영리 기관을 수요기관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수요기관의 역할은 서비스 시범 검증 위해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 제공하고 또 시범 서비스를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이 지원 사업 기간 내에요. 그리고 이 수요기관들은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 상용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남방 지원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업이나 기관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해외 기업이나 기관이 그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할 때는 주관과 이 주관 공급기관인 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좀 증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그 외에 이제 뭐 컨소시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안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원 내용은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12개 과제 내외로 지원을 하고 과제당 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융합과제 9개, 바스 특화 1개, 바스 활용 1개, 신남방 1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조건에서 민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매칭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민간 매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민간 매칭은 현금과 현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주관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기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필수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에 제안 요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그 사업비에 대한 거는 자유롭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비용들을 책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 과제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참여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필수 사업비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부분들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사업비가 어떤 비목에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그 사업비 비율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참여기관 중에서도 특히 그 수요 기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요청사항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참여기관인 수요기관은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매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기관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내 정부 출연금 총액의 5% 이상을 민간 매칭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이건 민간 매칭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현금이 되셔도 되고 현물이 되어도 되고요. 만약에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이다, 2개가 된다, 3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3개의 기업이 다 합쳐서 5% 이런 게 아니고요. 각 기업별로 5% 이상 민간 매칭을 민간 매칭으로 투자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기준은 정부 출연금 플러스 민간 부담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출연금 지원 기준은 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 대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은 70%, 공기업은 50%,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출연금이 75%가 아니라 80% 이내로 상향 조정이 되어졌다는 것도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 중에서, 이 민간 부담금 중에서도 이제 현금 부담에 대해서는 이 표와 같은데요. 이 표 중에서 또 좀 주지하셔야 하는 부분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13% 이상으로 요구가 되어져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 부담금 10% 이상으로 약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좀 주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신청 제외 대상은 만약에 과제가 이제 우선 협상 과제로 선정이 되거나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아래 이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거나 발견이 된다면 선정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시한 최소 실행 가능 제품, 즉 MVP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 MVP가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과제가 선정이 되셨거나 아니면 확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선정이 취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과제와 유사 과제로 접수 마감이 현재 12개월 이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원 사업을 받다 보면은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유사 지원 과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불분명 이런 중복 과제 지원에 대해서 중복이 아닌 것을 주관기관이 명확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유사과제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 담당자분들께서도 좀 확인해 보시고, 뭐 유사과제로 보여질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요청서나 이런 부분,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에 좀 잘 설명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는 뭐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아니면은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고 뭐 지적재산권에 저촉이 되는 사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책임자가 뭐 보고서 제출이나 정상금, 환수금 납부 등에 대해서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 신청 제외 대상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기관장, 총괄 책임자,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에도 이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사업 설명회는 3월 2일 날 발표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공고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3월 20일 10시까지 지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고에 대한 접수는 우리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온라인은 그 나이파 알림마당의 사업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이게 3월 22일 월요일 날 10시까지라고 되어져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해당 일시에 그 서류 제출을 하는데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져 있더라도 이 명기된 시간까지 제출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서류 제출이 된 걸로 인정이 안 됩니다. 즉 뭐냐면은 뭐 10시에 내가 10시 이전에 뭐 서류 내용들을 넣고 있었는데 10시 1분이 되어서 이 서류 제출을 누르면은 이 시스템적으로 이게 제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이 서류 자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지금 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산 접수에 대해서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공고회 2021년 지원사업 공고에서 그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다운로드해서 그 전산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전산 접수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전산 접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산 시스템 문의 관련해서는 뭐 이 전산에서 우리원 스마트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해서 접수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이 070-5151-8239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제출 서류, 주관하고 참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이 사업 신청서는 주관에서만 대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실행 가능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이 서류에는 뭐 저희가 특정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 실행 가능 제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들이면은 뭐든지 다 인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문서, 사진, 데모 버전 이런 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시하신 실행 가능 제품은 우선 협상 대상 과제로 선정이 되시면 바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 MVP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때 MVP를 증명을 하지 않으시면 기술 미보유로 간주를 하고 이 사업에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증명서, 참여의사 확약서, 자기점검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여 확인서 등등의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NTIS의 중복성 검사 인증서도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사 인증서는 그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그 인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스 특화나 확산에 만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추가로 이런 제품들, 이런 서류들을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바스 특화 같은 경우는 접수일 마감 현재 주관기관에서 국내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증빙 자료 예시로는 이런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증빙 서류로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스 활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지원서에서 제시한 오프라인 노드가 운영되고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증빙 서류는 그냥 예시로 넣어놨고 이거보다 더 이외에도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바스 활용해서 이 오프라인 노드에 대한 거는 현장에서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남방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제출 서류가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남방 국가 현지 기업과 기술 검증에 대한 업무 협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뭐 LOI나 LOC, 뭐 MOU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뭐 증빙을 할 수 있는 거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단 이메일과 같이 공적으로 증빙이 어려운 내용들은 증빙 자료로서의 그 효력이 약할 수 있는 바 그런 증빙 자료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그 공식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이 수요기관 기업으로 참여하실 때는 이제 주간 수요기관 간에 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또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제출 서류들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그 들어가시면 여기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 검증 _ 지원 과제명 주관기관명으로 해서 폴더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안에다가 이제 주관기관명을 넣어주시고 참여기관명을 넣어주시고요. 이 주관기관명에도 똑같이 지금 제가 여기 안내해서 드렸던 이 폴더들 이 명칭으로 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서류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참여기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지원하는 제출 서류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더는 그대로 만들어 주시되 그 가장 끝에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시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금 미지급이나 환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나 아니면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아니면 협약 내용에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이제 지원금 미지급이나 환수 등의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주지하시고 인지하셔서 사업 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검증 부분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기술 검증 관련해서는 기술 검증이 완료가 되면 기술 검증 보고서를 우리 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항목 자체는 공통과 자체 항목으로 진행이 되어져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 두 개를 다 그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완료 보고를 하실 때요. 그리고 중간 보고 같은 경우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 수행이 이때도 현저하게 부진한 기업들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의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는 바 뭐 중간 점검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잘 좀 염두해 두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평가 관련해서는 90점 이상, 80점 이상, 뭐 80점 미만과 60점 이상인데 그
60점 이하로만 받는 과제 같은 경우는 실패한 과제로 돼서 제재 등급 기준으로 그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이러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바 사업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사업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공모 안내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검토, 서면 평가, 발표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검토 같은 경우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하신 우리 전산 접수를 받은 사업 신청서 같은 이제 우리가 요청한 그 제출 서류들에 대해서 누락이나 참여 제한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출된 사업 신청 그 서류 검토에서 그 탈락되지 않은 그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서 사업 신청서를 평가를 하고요. 이 사업 신청서에서 서면 평가를 통해서 약 2배수의 그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 2배수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합니다. 발표 평가를 해서 평점이 높은 순으로 하여서 이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융합과제 같은 경우는 9개 과제이기 때문에 18개 과제가 그 서면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바스 특화는 2개 과제, 바스 활용도 2개 과제, 그리고 신난방 진출도 2개 과제, 이렇게 서면 평가에서 선정이 돼서 이 선정된 이 과제들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해서 최종 우선 협상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그 공모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분야 산학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그 과제 선정회의 서면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면 평가나 발표 평가나 모두 다 그 똑같은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발표를 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는 구분이 사업 이해 및 준비도, 사업 수행 능력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 검증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가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해 및 준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수행 목표와 내용 이해도에 대해서 5점, 그리고 사업 준비도는 이제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구체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즉 최소 실행 가능 제품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넣어 주셔서 정말로 이제 최소 실행 가능 제품들이 정말 그 잘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목표, 그 사업 우수 능력,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에는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추진 의지, 이런 부분이 그 추가가 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도 뭐 사업 추진 의지 중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행 역량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수요기관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니까 수요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진출 기술검증 계획 및 전략 타당성, 이거는 뭐 바로 다음 해에 뭐 해외 시장을 진출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관련된 블록체인 서비스나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해외로 어떤 식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전략적이고 이렇게 한 그런 계획이나 타당성들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검증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은 이 표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점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점 만점 중에서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은 100점 외에 3점의 그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 발표 평가는 이제 서면 평가에서 선정된 그 2배수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 방식이나 절차는 서면 평가하고 그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 분야, 산학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평가를 할 거고요. 뭐 서면 평가 때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평가위원 선정이나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은 사업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 평가 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위촉이 되신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한자 2인과 2개 과제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 구분 중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기술검증 항목에 대한 심의 조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우선 협상 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 범위나 예산, 적정성 부분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예산이나 그 사업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 그 조정된 내용으로 해서 협약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의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뭐 기타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련된 공모 안내서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공모 안내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의 그 신청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신청서는 저희 공고서를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양식을 열어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신청서, 첫 페이지에 있는 사업 신청서에는 과제명에는 과제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원 분야는 총 4개, 융합, 바스 특과, 그 다음에 바스 활용, 신난방 시장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복수 선택을 하실 수 없고요. 꼭 하나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원인증, 이력관리, 저작권 미디어, 전자거래,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보안서비스,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지원하시는 과제가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에 이 선택을 하셔서 꼭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수 선택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은 그 기술 검증을 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위탁 주관기관은 그 주관기관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자분의 정보도 표에 있는 내용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끝에 자리는 이렇게 별표 처리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출연금과 자부담금, 그 자부담금 현금하고 현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 1,000원 단위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잘 염두를 하시고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총괄 책임자라고 하고 주관기관장에 사인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인이 안 들어간 채로 사업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그 사업 신청서는 그 효력을 발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꼭 이 서명 넣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목차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개요, 과제 개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총 11가지의 목차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요약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요약서는 이 사업계획서의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3장이나 4장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항목에 맞춰 보면은 이 항목들은 평가 항목 기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맞춰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그 평가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그 사업계획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넣어주시면 그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개요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기술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그 최소 실행 가능 제품 MV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MVP 관련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 검증 같은 경우는 없는 기술을 만들어서 뭔가 검증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기술 검증 이전에 사전에 뭐 프로토타입으로 기술 개발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그 기술의 그 디벨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술 검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MVP 개요에는 MVP 뭐 주요 기능이나 성능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고 이 MVP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개념, 개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수행 기간은 이 MVP가 개발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추진 현황 같은 경우는 뭐 이걸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이나 개발 진행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 결과는 이런 앞단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간략 좀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세부적으로 기술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기술 검증에 대한 과제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과제 개요 부분에서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냥 목차를 보시고 설명을 보시고 간단하게 그 서류들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단에 그 기술 검증 항목이나 보고서 항목에 대해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건 지금 이 자료에서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 기술 검증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18페이지를 보시면 그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통 항목하고 그 다음에 자체 항목 2개가 있습니다. 공통 항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변경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넣으시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목표치, 이 성과지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성과 기준도 평가 기준도 이걸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목표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적정성을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봐도 실현 가능한 아주 그냥 실현 가능한 그런 기준을 넣는 거는 우리 또 기술 검증에서도 좀 바라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도전적인 그런 지표를 넣어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체 항목 평가 같은 경우는 공통 항목 평가에서 그 업체에서 기술 검증의 증빙으로 내고 싶은 항목 중에서 공통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공통 항목 부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이 안에다가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 실현 가능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위원님들께서 잘 보고 계시고, 또한 기술 검증이 약간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면 자체평가 항목이나 방법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예시일 뿐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대로 쓰시는 거는 저희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구분이나 이런 부분도 꼭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을 뭐 그대로 쓰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자체적으로 좀 잘 항목, 그 평가 항목이나 방법들에 대한 거를 잘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그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목을 보시면 비목이 이렇게 8가지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 비목들에 대한 안내 자료는 여기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제출 서류라는 그 파일을 보시면은 거기에 비목별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안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여기에서 그 비목별 산정 기준을 잘 보시고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안내 드릴 사항은 그 주관 기관도 그렇고 그 참여 기관도 그렇고 어떤 기업 어떤 기관이든 특정 비목의 50% 이상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비목이라 하면 뭐 인건비 50% 이상 아니면 뭐 여비의 50% 이상, 운영비 50% 이상 이렇게 그 책정되는 거는 좀 지양을 부탁드리고 50%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좀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급기관도 똑같이 그 적용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내용 중에서 좀 안내를 드릴 부분이 이제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그 다음에 시험 인증비 해가지고 제가 비용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이 비용은 그냥 이대로 적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우리 약 15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인증 비용 같은 경우는 공통 항목과 자체 항목이 있는데 이 공통 항목과 자체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VMV 시험 인증이라고 한 게 자체 항목이고요. 그 블록체인 시험 인증이라고 한 게 공통 항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뭐 공급기관 같은 경우는 이 시험 인증비는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위탁정산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국외여비 부분에서 이렇게 또 비용을 반영해놨습니다. 현재 이 기술검증 관련해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해가지고 하는 해외 쪽 그 사업을 조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비용도 좀 그 사업비 책정을 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이 밑에 있는 신난방 관련해서 하는 뭐 점검 및 실무회의 이거는 그 신난방 과제를 제출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난방 과제로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 항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위에 있는 이 항목만 그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산 취득비입니다. 근데 이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그 기기들이 대부분 범용 자산으로 좀 많이 범용 자산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뭐 유형 자산의 자산 취득비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취득비는 좀 최소화를 해 주시고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임차료로 해가지고 그 임대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로 좀 추진을 하시는 것도 이 사업을 빨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여기 똑같이 주관기관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은 어차피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해당 내용을 넣을 필요는 이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적용되는 부분이 없지만 주관기관하고 공급기업 참여기관 중에서 공급기업이나 기관으로 되어진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비용을 넣어주시고요. 이 비용 또한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단위니까 1,000원 단위인 거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이런 단가나 이런 것들은 다 견적서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수기나 직인이 없는 견적서,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서 이런 것들은 다 불인정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좀 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 견적서도 나중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또 검토를 할 때 좀 자세하게 보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 견적서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없게 잘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기술검증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공모 안내서에 있는 사업 담당자인 저 정기수 수석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신청서 작성을 하고 그거를 전산 접수하는 데 있어서 전산 접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전산 접수 관련된 안내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사업 설명회에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 검증 사업에 이어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유형준 수석입니다. 설명은 1. 추진 배경, 2. 사업 개요, 3. 세부 사업 내용, 4. 사업 절차 및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은 미국의 76.4% 정도로 평가받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블록체인 기업들도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은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최적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기업에게는 어떤 기술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 수익을 창출할지 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사업의 대상 기관을 선정되면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 도입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는 맞춤형 도입 전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게는 기술 방향,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새로 신남방 지역으로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법제도 대응,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입니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개 기업 및 기관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컨설팅을 지원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컨설팅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적인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이 선정돼 10개 기업과 기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절차는 우선 컨설팅 수행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수행기간이 선정되면 곧바로 컨설팅 대상 기업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수행기업이 저희와 함께 4개 권역에서 블록체인 컨설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오셔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난해 전문 컨설팅 사업 성과,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대상 기간 선정되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컨설팅 수행기업에게 제시하고 컨설팅 기업이 선행 사례 등과 법제도와 같은 제반 여건, 생태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도입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컨설팅 기간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대략 5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저희 원에서 적합성 검토와 발표 평가를 통해 컨설팅 대상 기간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의 경우 블록체인 도입 컨설팅 분야에서는 경상남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같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미보석감정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이아몬드 감정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현재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블록체인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이 맞아야 하고 연관된 많은 기업, 수요자, 고객들과 생태계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